태백산 국립공원과 맞닿은 울창한 숲 하나. 해발 650m 하늘과 땅 사이에 외딴 집 한 채가 고즈넉히 자리한다.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시간. 대문을 활짝 여는 국윤교 씨. 가자, 시아라 가자. 갔다 와. 이리 가. 나와. 가자. 볼일 보고 와. 나와. 일로 와. 꼬미. 깊은 산골 외딴 집의 하루가 이렇게 시작된다. 이제 있으면 왜 사람이 일단 쓰게 되니까.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도 시간을 주고 이제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시간도 벌고. 그래서 상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닫혀 있으면 저희 이제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기도 하고 만에 안에 새벽이라도 누가 올 수도 있고. 보기 싫지 않죠? 네? 보기 싫지 않으시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 가? 대문이 이뻐, 내가 이뻐. 아, 당연히 당신 이쁘지. 다 대문을 가지면 당신을 못 가지는데 당신을 가지면 대문까지 가질 수 있지. 아침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서? 아이고, 그럼 감독님이. 아침부터 깨를 볶는 59 동갑내기 부부. 골짜기가 깊은 만큼 식구들의 정도 깊을 수밖에 없다. 동물 가족과 동고동락하다 보니 손 가는 게 한둘이 아니다. 꼬미도 이리 와. 얼른 올라와. 앉아. 10년 된 황토 흙집. 인테리어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그냥 만들면 누가 뭐라 그러나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사람 뛰어가는 거 같죠?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얘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얘 따로인데 남편이. 윤교 씨 손끝에서 허물어져 가던 흙집은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됐다. 이제야 아침 준비를 한다. 그림 같은 풍광이 펼쳐진 앞마당이 오늘의 식탁이다. 물이 너무 뜨거워요. 물이 뜨거우면 이렇게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능숙한 솜씨로 커피를 내리는 현숙 씨. 해발 650m 오지의 아침으로는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원하는 만큼 먹는 원샷. 구름도 여기다 집어넣고 프림 대신 구름을 집어넣고 설탕 대신 햇빛을 집어넣고. 맛있겠다. 누구나 꿈꾸는 파라다이스가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 까만색이 폈어야 되는데 안개가 일단 자욱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풍경을 즐겨보고 싶어요. 저희들만의 그림이잖아요. 아침에는 원래 좀 이렇게 간단히 드세요? 아니요, 안 그래요. 제대로 먹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멋내고 싶어서. 어떤 때는 스프, 어떤 때는 컵라면. 어떤 때는 샐러드다. 서울에서 이렇게 먹으려면 이거 한 끼에 얼마 가격도 들어야 돼? 그렇지만은 이런 신선도도 맛을 못 보겠지만은 이렇게 먹으려면 요즘에 엄청 비쌀걸. 요즘에 갈값 많이 부부가 텃밭에서 갓 따온 채소라 더욱 신선하다. 땡땡해. 있는 남편. 소리가 들리네. 이제 내년에는 조선 오이를 좀 많이 심어야 되겠어. 엽채는 빼고 가채만.
신선 노름이 따로 없는 아침이다. 고지대에 살다 보니 사륜 오토바이가 발노릇을 한다. 한때 세계 최대의 중석 광산이 있던 이 골짜기는 60년대 국가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다. 집에서 1km 남짓 달려 내려오면 윤교신의 진짜 대문이 나온다. 산림청 관할이고 산림청에서 이 키를 산림청에서 갖고 있고 주민으로서는 이제 저하고 윗집하고 여기에 주소를 놓고 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키예요. 그 위에 사는 분들은 거의 주말에 그냥 저기 한 번씩 왔다 가시고 그러는데 여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건 저희 부부 단 2사람밖에 없어요. 입산 통제구역인 구규림 안에 개인 터를 가진 까닭에 매번 오갈 때마다 차단기를 열고 닫는다. (10여 분) 만에 도착한 산 아래. 아, 작은 게 아니네. 택배를 가지러 온 윤교 씨. 우편물 하나 받으려 해도 산 밑까지 내려와야 한다. 뭐 하시는 거예요? 식물이죠. 여기 써놨잖아요. 식물입니다.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이런 데는 쿵텅쿵텅하기 때문에 가면 집에 가면 거의 얘는 사망해요. 그래서 좀 꼴은 좀 우습지만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갖고 다녀요. 윤교 씨가 직접 만든 택배함과 우체통. 먼저 사시는 분이 해놨던 건데 막 낙서도 하고 전화번호도 쓰고 그랬는데 제가 낙하칠해서 이렇게 써놓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길에다가 저기 물류도 하는 건데 잘라가지고 택배 하나 달랑 찾아 들고 다시 산을 거슬러 올라간다. 해발 650m 고지에 산다는 게 이런 거다. 들어가자. 이번에 작은 줄 알아. 깍지 이리 와. 깍지야. 왕복 30분 만에 주인 손에 도착한 택배. 이거는 레몬그라스요. 허브 식물이에요. 레몬 냄새가 나는 허브 식물이거든요. 그 차 할 때 써요. 키워봐야죠. 얼만큼 잘 자라나. 작은 게 아니네. 엄청 크지? 어? 아니 목에 걸고 오셨어요? 글쎄 그랬을 것 같네요. 저도 이렇게 몸 아파서 어떡해. 나 발전기 기름 좀 넣고 올게. 네, 깊은 산골에 부부 둘만 살다 보니 장단이 척척 잘 맞는 것 같다. 조금 마시고 여기 관상가치도 있고 그러니까. 먼 길을 달려온 귀한 레몬그라스. 서둘러 자리를 마련해준다. 여기는 열대에서 사는데 저희는 여기는 춥잖아요. 추우니까 이제 성장을 어떻게 하나도 보고 이제 손님 오시면 차로도 제가 차에 조금 관심이 있으니까 겸사겸사요. 꽃과 식물에 관심이 많은 현숙 씨. (3,400제곱미터) 1,000평이 조금 넘는 부지엔 각종 화초와 온실 그리고 텃밭이 들어앉아 오밀조밀한 꽃밭을 이룬다. 아내가 마당을 가꾸는 동안 집 아래 공터에서 윤교 씨는 나무를 한다.
울창한 나무들이 햇빛을 가려 벌목을 하게 됐다. 아, 요거는 저희 집 안에 있는 개인 소유라 그 산림청에 가서 알아보고 잘라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지난해 서울 생활을 접고 이 깊은 산골로 들어온 윤교 씨. 1년밖에 안 된 초보 나무꾼치고는 솜씨가 제법인데 이 산촌행을 적극 지지해 주니가 아내 현숙 씨다. 안경. 아까 됐어. 보안경이요. 그 눈에 저기 나무가 튀어 들어가면 위험하거든요. 깊은 산 중에 오직 둘뿐이다 보니 더욱 애틋하다. 저 이거 저 기능사 자격증 따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준비 미리 좀 했었어요. 그리고 산림 기능사 자격증. 저 국가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다. 기계 톱날을 직접 갈고 수리할 줄 알 만큼 꼼꼼히 준비한 산촌행이다. 그래도 힘들고 낯선 환경. 준비한 만큼 적응한다는 걸 깨닫는 요즘이다. 산골집 앞 마당은 7수 청정 계곡으로 이어진다. 주로 계곡과 마당을 오가며 일하는 현숙 씨. 썩은 낙엽은 현숙 씨의 소중한 재산이다. 저기 이제 경사지 심한 데나 돌 많은 데에 갖다가 놓으면 여기 흙이 되니까 경사지는 덜 경사지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자갈밭을 갈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옥토로 바꾸기 위해 손에 수레를 잡은 현숙 씨. 아무리 썩은 낙엽이라도 구규림 관리소의 허락을 받아 채취한다. 그러니까 부엽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낙엽이 썩어서 부엽토가 된 건데요. 부엽토 말 그대로 흙이잖아요. 부엽토는. 나무꾼 나무 하러 오셨습니까? 나무꾼이 나무 말고 뭐 있겠어요. 조금만 하세요. 너무 많이 하려면 안 돼요. 네. 이 깊은 산 중엔 사람이라곤 부부뿐이라 노상 붙어 다니지만 일할 때만큼은 철저히 역할을 나눈다. 남편도 자기 할 일이 남편 할 일이 있잖아요. 이거 같이 하시고 저것도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나무를 어떻게 못 지잖아요. 이건 제가 혼자 할 수 있는데 나무는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면 해주겠죠. 근데 남편은 제 일 도와주는 것만큼 더 힘들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각별한 부부. 도시를 등지고 산골로 온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관상 가치가 높은 산책 또 아니면 볼 수 없는 희귀한 식물 이런 거를 지금 조성 중이라서 저희는 3년을 보고 있어요. 올해 종자를 파종을 하면 내년에 싹이 나오고 그러면 그 후에 다시 씨앗이 나오면 3년이 걸리는 거죠. 사서 갖다 식재하는 거는 돈이 들지만 더 쉽겠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자신들의 땀방울로 희귀한 꽃의 정원을 일구려는 부부다. 청양고추가 필요하고 호박쌈은 호박쌈. 이거 다 호박. 벌써부터 잘 될 조짐이 보인다. 어떤 거요? 오이야? 이거 노란 거? 아 내가 응. 노각을 만드는데 노각? 노각 됐다. 많이 됐는데 뭐. 아빠 이렇게 해봐봐. 우와. 이야, 크다. 근데 걱정이다. 왜? 이거 당신 하고 나가 어떻게 다 먹어? 해좀 먹어야지 뭐. 바구니가 너무 작고. 다시 팔길이만 할 것 같아. 우와 진짜 팔길이만 하다. 와 호박 봐. 응.
엄청 크네. 와. 이거 일단 따야 돼 그러면? 아, 당신이 거기 따면 저 밑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지겠지.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무거워. 야, 이제 이쁘게 생겼네. 제 얼굴 보여요? 이렇게 웅틀뭉틀 이게 볼록볼록볼록해서 구름 호박이라고 그러는데 맛은 이제 처음 심어봐서 어떤지 몰라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큰 게 있을 줄은. 와, 오늘은 당신 팔뚝만한 게 많이 나오네. 이거 어떻게 다 잡어? 오늘 큰일 났다. 해봐야지. 보통이 아닌 오이 호박이다. 모양도 크기도 특별하기만 하다. 수확이 많아도 식구가 적으니 걱정인데 이럴 땐 동물 가족과 함께 나눈다. 이 집이 특별한 건 희귀한 식물 때문만이 아니다. 특이하게 나무로 난 일렬 구조의 방 배치. 다름 아닌 일조량 때문이란다. 그 맨 끝방에서 현숙 씨 저녁 식사 준비를 한다. 그냥 오이 파랗게 따 먹다가 이제 노각은 처음이에요. 어설프게 익었어요. 노각조차 둘이 먹기엔 많아 보이는데 아, 딱지가 1번, 초이스가 2번, 꼬미가 3번. 끝. 이제 나가 빨리. 이제 끝. 괜한 걱정을 했다. 도시에서 평생을 살다시피 해 농사는 처음이지만 식물을 키우는 재주가 있는 현숙 씨. 첫 수확인데도 결실이 좋다. 바늘 가는데 실 안 가랴. 손이 다 안 돼. 이거 이만큼 크게 여기 좀 도톰하게. 도톰하게 해달라고? 이 정도? 너무 얇다. 부엌 일을 곧잘 도와주는 남편이다. 아직 뿌리가 완전히 여물진 않았네. 이름도 모양도 생소한 일명 구름 호박. 이 정도 과연 맛은 어떨까? 됐나 보네. 맛이 나쁘지 않아. 보통의 그 호박 맛이 아니야. 이건 식감도 있네. 이게 괜찮은데? 시중에선 구할 수 없는 귀한 호박이다. 과육만 전으로 부쳐 먹는다. 아무래도 초대형 호박전이 탄생할 모양인데 심심치 않게 꽃장식도 한다. 원추리꽃이야. 먹어도 되는 원추리 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호박전이 아니라 호박 케이크다. 헌데 너무 컴컴한 현숙 씨네 부엌. 숙달이 된 거죠,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꼽을 데가 일단 없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산골집이다. 설마 저 죽을 때까지 사용 못하진 않는 거겠죠? 사용하기가 별거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냥 뭐 마른 양념, 콩가루, 뭐 먹다 남은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예요. 냉장고가 아니라 찬장이다. 하면 파슬리 가루인데요. 이렇게 제습제를 넣어요. 습기가 냉장고를 못 쓰니 매끼 새로 차려야 하는 게 번거로운 일이다.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저희는 생식을 하는 거를 저기 하고 겨울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양을 작게 하는 걸 잘 못해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도라지 5개, 6개면 한 접시 한 끼 딱 요거를 여기 와서 이제 그것도 배우는데 어렵더라고요. 불평하기보단 적응하려 애쓰는 현숙 씨다.
해가 산 위로 넘어가면 발전기를 돌린다. 휘발유가 동력이라 오래 쓰긴 부담스럽다. 서울에서 저희가 한 달에 전기를 사용하는데 14,000원 정도 기준해가지고 아마 그 밑으로 많이 썼어요. 여기 와서 일주일에 이거를 거의 2통이나 3통을 썼었어요. 일주일에 9만 원을 쓴 거예요. 전기가 없으니 아주 비싼 전기를 쓰는 셈이다. 밥 먹자. 일단 배고프지. 냉장고가 제 역할을 못하니 한 끼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다. 그나마 항상 갓 지어낸 밥상을 받는다는 게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 아닐까? 여기 막걸리만 있으면 좋겠는데. 쫄깃쫄깃한가 봐 얘가. 괜찮은데? 처음 맛보는 구름 호박전. 별미가 따로 없다. 그거 같아 봐. 단호박. 찌면 요런 맛 나잖아요. 식감이 근데 괜찮은데? 근데 그보다 아삭아삭하니. 그러니까 나 이거 못 먹어. 전기가 없어서 불편하긴 하지만 오늘은 맛 좋고 모양 좋은 신기한 작물을 수확했으니 기분이 좋다. 하지만 특파원 간담회에서 드루킹 관련 아이고, 질문이 뉴스도 쏟아지자 봐야지, 그게. 의원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기가 없으니 TV는 꿈도 못 꿀 일. 답변을 연기했고 대신 손안의 TV라는 DMB 방송으로 세상 소식을 접한다. 3시면 해가 져요. 해가 지고 5시면 깜깜하죠? 이제 산이 높으니까 넘어가 버리면 햇볕은 없고 깜깜하죠. 그러면 이제 뭐 촛불? 그리고 이제 뭐 화목난로 피우면 요거 불빛 눈 오고 그러면 달지 그죠? 전기 발전기 켜서 전등 하나 비치는 것만큼 환하거든요. 이 집의 독특한 구조도 전기가 없어서였던 것이다. 다음 날 전기가 없는 산골의 아침은 할 일이 많다. 조금만 해요. 그거 뜨거워. 지난밤 설거지한 그릇들은 사방이 훤해지고 나서야 정리한다. 한눈에 보기에도 산골 살림과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그릇들. 찻집 할 때, 그러니까 커피숍 하면서 같이 사용하던 건데 제가 처분하지 않고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산골에도 손님이 오시면 나름대로 접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서울에서 9년 동안 카페를 운영했던 현숙 씨 부부. 그때 쓰던 각종 커피 도구와 찻잔이 방안을 가득 채울 정도다. 네, 저희 할 때 입구에 세워서 남편이 이거는 인두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가서 제작해 온 게 아니라. 능숙하게 모닝커피를 내리던 솜씨가 다 내력이 있었던 셈인데 에스프레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믹스커피밖에 모르던 사람이. 그래갖고 젊은 친구들이 저 때문에 수업을 지연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따라가려면 자꾸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남들 한 번 볼 때 저는 10번은 봐야지 되니까. 그래갖고 했죠. 잠 안 자고 했어요. 하루에 30분도 못 잤어요. 자존심 상해서 나이 먹었다는 아줌마 소리 듣기 싫어서. 25년이나 하던 원단 장사를 수입산 저가 공세로 접은 뒤라 더 악착같이 공부해 남들보다 먼저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여러 현장을 뛰며 실무를 익힌 뒤
서울 번화가에 자신들의 카페를 냈다. 원칙을 고수하며 맛을 지킨 까닭에 손님이 줄을 이었지만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 일요일이나 뭐 명절 때도 안 쉬었으니까 그리고 딱 4일 정도 쉰 게 있는데 이제 장모님 돌아가셨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문을 닫았어요.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차이즈 그 브랜드를 걸고 들어오는 게 많아지니까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서로 갈라먹어 찢어먹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 편의점도 각 건물에 하나씩 커피 안 파는 편의점이 없잖아요. 또. 결국 2년 전 카페를 정리하고 산으로 왔다. 2번의 풍파를 겪고 나니 어느새 59. 포기하기엔 이르고 새로 출발하자니 두려운 도시 은퇴자가 된 것이다. 굴곡이 있잖아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럼 잘 될 때, 안 될 때는 잘 되는 것을 또 다시 내놓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유지하고 그 어느 순간에 그거를 느낄 때는 안 되는 걸 굳이 유지하고 더 자꾸 작아지고 쪼그라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좀 뭐라 그럴까 비참한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느 선에서 과감하게 아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가는 케이스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세상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야 할 때 누군들 비참하고 두렵지 않겠는가. 하지만 부부는 보이지 않는 불안에 떨기보다 계획하고 개척하고 행동하기로 했다. 진짜 오기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할 일이 없어 손 놓고 가만히 막연히 뒷방 늙은이처럼 뒤로 밀려나서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다 내가 손수 움직여야 되고 내가 땅 파야 되고 내가 심어야 되고. 근데 서울에서는 누가 저희 보고 뭐 진짜 냉정하게 따지면 일하러 와라고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잘 나와야 돼. 더 클 거야. 다시 털을 다지고 희망의 새싹을 심는 부부다. 인생 산막에 도전하는 부부의 새로운 계획이 바로 이 산골 꽃밭이다. 저 못됐죠? 근데 이게 못된 게 아니에요. 저도 아깝고. 근데 얘는 일반 해바라기잖아요. 근데 저는 일반 해바라기를 심은 게 아니라 얘처럼 이렇게 보글보글한 요거를 심었거든요. 테디베어를 심었는데 관상용으로 인기 많은 고급 품종 해바라기다. 얘하고 쟤하고 교잡을 하면 이 순결 유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도태되는 거예요. 아깝긴 한데 태어나길 장소를 잘못 정한 거죠. 있어야 살 곳에 있는 게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얘네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들여 키운 게 아까워도 어쩔 수 없다. 벌, 나비에 자연 수정될까봐 아예 폐기한다. 현숙 씨가 꿈꾸는 산골 꽃밭은 이렇게 희귀한 꽃과 식물이 자라는 신비로운 정원. 그날을 위해 종자를 늘리느라 이렇게 온종일 동분서주하는 것이다. 검정색 씨앗이었었어요. 얘하고 테디베어하고 교잡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얘가 검정색이었으면 다른 색의 테디베어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안 나왔으니까 일반 해바라기랑 똑같으니까 제가 얘를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죠. 새로운 품종을 육종하는 일에도 관심이 깊다. 가채류나 엽채류 뭐 이런 거는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육종을 해요. 좋은 품종을 만들어내요. 근데 화훼는 거의 수입에 의존을 하죠.
근데 사실은 꽃을 좋아하고 마니아들은 돈을 아까워 안 하고 외국에서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에 10만 원이 됐던 20만 원이 됐던 100만 원이 됐던 내가 갖고 싶으면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갖고 싶고 희귀한 거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현숙 씨의 신비로운 꽃밭. 완성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지만 벌써부터 조금씩 화사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다음 날 몇 개 내가 아빠 잠깐만 이 모자 갖고 올게. 아니야. 이거는 괜찮아. 아 저거는 저렇게 크잖아. 괜찮아. 여기. 그거는 안 돼. 형성이 안 된 거고. 산골에 살다 보니 별별 손님이 다 찾아온다. 누구세요? 아빠. 아내의 당황한 기색에 나가보는 윤교 씨. 인간의 발길이 통제된 깊은 계곡에 사람이라곤 부부뿐이라 낯선 이는 반갑기보다 경계의 대상이다. 거기 꽃 심어도 안 돼요. 그 발밑에 전부 다 저희가 심으시고. 결국 큰 소리가 난다. 몇 시지? 일하다 말고. 아 남편. 이거 먹으면 아직까지 해봐. 어쩐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낯선 이는 반갑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이다. 가세요. 네. 환경 그런 것 때문에 뭐 곤충 같은 거, 벌레 같은 게 얼마나 형성이 돼 있는 그런 거 학생들하고 같이 체본해러 온 것 같아요. 임산물 채취를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얘기를 하죠. 하시면은 산림청에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오셔갖고 어떠한 저기 하면 과태료도 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된다고 미리 얘기를 해요. 연구가 목적이라니 한시름 놓이지만 그래도 조심스럽다. 저는 사실은 저분들 사람보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 안에 있는 포충망이 더 걱정인 거예요. 소나무 대삼촌 같은 경우에는 등산객들 옷에서 묻어서도 전염이 되거든요. 그럼 저분들 지금 포충망 휘두르고 저 밑에부터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 고지가 높아서 여기는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금 아마 영월 쪽에는 제가 선녀벌레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밑에 있는 생물이 만약에 아니면 곤충이 해충일 경우에는 이제 저희 큰일 나는 거죠. 숲을 잘 지켜야 자신들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부부다. 남편! 빨리! 볼루토파즈. 사진 찍어야지. 와.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보다. 좀처럼 보기 힘든 귀한 꽃이 화사한 얼굴을 내밀었다. 볼루토파즈라고 시계초거든요.
그 꽃 너무 이쁘죠? 조금 더 푸른색, 보라색에 가까 조금 더 진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계를 닮아 시계꽃이라 불리는 이 열대 식물은 관상용으로 인기가 많아 품종이 다양하다. 하지만 키우기도 어렵고 가격도 만만치 않아 아무나 도전하지 못한다. 육종가가 육종한 어머니 시계초예요. 근데 이게 얘가 열매가 달려야 씨앗을 채종해서 씨앗 파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이거를 수정을 시키는 건데 열매가 잘 안 달려요. 이게 열매거든요. 이게 수술이고 암술이고 얘가 이제 수정이 되면 열매가 커져서 열매가 익어요. 익으면 그 안에 씨앗이 들어있어서 걔를 이제 씨앗 파종을 하면 어떤 품종이 나올까? 아니면 똑같은 게 나올 수 있나? 확률이 있나 없나? 그걸 보고 싶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꽃도 귀하지만 품종 자체가 귀한 어머니 시계꽃.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육종한 품종들이 많이 나오고 좋은 게 많이 나와야지 개인분한테도 영광이지만 국가도 사실은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송이가 이렇게 생기면 꽃 필 날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남편이 장작을 많이 떼게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 있어서 저렇게 된 거죠. 한겨울에도 신비로운 꽃이 피는 23제곱미터 남짓한 온실. 크기는 작아도 100여 종의 귀한 꽃들이 만발하는 이 집의 보물창고다. 현숙 씨가 꽃들의 어머니라면 윤교 씨는 온실의 책임자다. 이게 뭐야? 여기가 40도네 지금. 우와. 몇 도요? 40도에 40도 여기가 지금. 오, 고랭지도 이 염천 더위는 피할 수 없었나 보다. 겨울에는 이게 그래서 효자예요. 생각보다 여기 열면요. 겨울에는 여기 와서 땀을 흘려요 오히려. 햇빛 들면 막 땀이 절절절 나요. 그럼 여기 온도를 저 안으로 밀어내고 밤에는 이제 거꾸로 저기 난로로 오히려 이쪽으로 막 집어넣어요. 근데 저녁 때는 여기다 문을 열어놓거든요. 의무적으로 한 3시쯤에 일어나고 6시쯤에 한 번 더 관리를 하고 9시에 또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보면은 금방 온도가 낮아지면 얘들 금방 죽어버리거든요. 쥐가 왔다 갔나 봐. 이게 이거야? 간밤에 침입자가 다녀갔다. 여기 먼저 자리 그 자리에 있어? 그 자리에 있는데 다 먹었죠? 껌이가 어제 밤새 여기서 기다려갖고 다 넘어져가지고 다 먹었네. 이 밥 주발은 뭔데요? 지약 넣는 주발이야. 지가 또 와가지고 화분이랑 넘어뜨린 것 같아요. 지약 놔야 돼. 서울에선 모르고 살았던 쥐약이다. 지약도 하나밖에 없네. 사러 나가야 되겠네. 나갈 때 사자고 체크해 나가. 이런 데서도 빛나는 윤교 씨 솜씨다. 제가 막 써요. 뭐든지 표시를 해놓고 그래야지 이 사람이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동물들이 있어서 한순간에 뭔 일이 날지 몰라서 항상 조심을 하죠 저희가. 1년 전 산으로 올 때만 해도 쥐약 같은 건 상상도 못했다. 고립무원의 산중 생활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다. 쥐도 있고 두더지도 있고 멧돼지도 오죠. 그래가지고 옥수수 심은 거 다 먹고 가고 밑에 구근으로 이렇게 양파같이 생긴 구근으로 자라는 건 이 두더지 같은 애들이 와서 다 파먹고 그래가지고 위에는 살아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잘 지내고 있는 윤교 씨 부부. 정해놓은 기간까지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어떻든 남는 게 있을 거라 믿는 부부다. 이거 없을 때는요, 둘이서 바켓스하고 그 물 주는 물통하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줬어요. 그럼 어떨 땐 10시, 저녁 10시까지도 줘야 돼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한번 해보자. 이미 정했는데 뭐 더 이상 뭐 이제 무조건 뛰고 걷고 뭐 어떤 수입을 만들려면은 어쨌든 여기보다는 도시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고 수입을 뭐 예를 들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3년 동안은 좀 멈추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달리려고 그래요. 꽃에 물 주는 일은 부부의 가장 중요한 일과다. 지금 몇 시지? 잠깐만. 불을 왜 맹고? 일하다 말고. 아유, 요즘에 아 남편. 십니까 5일째 근무지. 나는 그럼 며칠째 근무인데. 중요한 책임을 내던지고 불이 나게 달려온 윤교 씨. 한 주 동안 이 시간만 오매불망 기다렸다. 바로 전설적인 가수들의 노래를 재해석해 대결하는 TV 프로그램. 이렇게 안 딸렸는데 왜 이러니? 이어폰 안테나를 잘 조종해 겨우 다시 전파를 잡았다. 김태우 씨의 노래라든가 우리 해줄 수 있어요? 워낙 깊은 산골이라 전파가 터지다 말다 하지만 윤규 씨의 유일한 휴식 시간을 방해할 순 없다. 이 시간 전화할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아내에게 온 전화다. 전화가 잘 안 되니까 그래도 갖고 다니려니까는. 여보세요? 아들?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 괜찮아도 엄마 저기 부엌에다가 놓고서 지금 못 받았어. 그래서 아빠가 너한테 걸었더니 요즘에 어떻게 7일 근무를 하냐고. 5일째 근무지. 너도 5일째 근무잖아. 그지? 안녕 아들. 거기는 산속이라 좀 덜하시네. 그러게 미안하기 싫이 그러네. 뭐가 미안해. 도시에서 직장 다니는 하나뿐인 아들. 사랑해. 없는 반찬에 없는 양념 해서 먹기는 하는데 아들은 공장에서 나온 밥에 요즘엔 정성스럽게 그 집밥같이 해주는 밥이 드물잖아요. 그래서 많이 미안하고 속상하고 그래요. 스물여섯에 꽃 같은 사랑을 이룬 동갑내기 두 사람. 슬아의 아들 하나를 두고 지난날 서울에서 원단 장사도 하고 카페도 운영했지만 번번이 운이 없었다. 하지만 그때 인연이 된 꽃과 식물이 둘의 인생을 바꿔놨다. 저희가 차를 만들면 차에 꼭 저희 그 가게에 창가로 허브를 키웠어요. 차에 나가기 위해서. 뭐 집이 이 마당이 있어서 커피숍에서 썼던 웬만한 꽃차나 아니면 그 데코레이션으로 나가는 꽃은 저희가 키워서 나갔거든요. 저거 해야 돼. 그렇게 꽃을 알게 되어 산골로 들어온 부부. 도시 은퇴자의 인생 산막을 꽃밭을 가꾸기로 하며 하루하루 적응해가는 중이다. 원추리꽃. 잡숴 보세요. 맛있었습니다. 차로도 약으로도 쓰이는 원추리 꽃으로 끓인 된장국.
슬픔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망우추. 당신 오늘 슬픈 일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왜? 식감 괜찮죠?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꽃의 세계. 이래저래 꽃으로 먹고 사는 부부다. 그날 밤 전기가 없어 더욱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윤교 씨 뭘 하는 중일까? 밤에 야생 동물들이 그 멧돼지나 뭐 내려오거든요. 조금씩 이제 차단을 하는 방어 수단이죠, 이게. 전기만 있어도 이런 고생은 없었을 터인데 새삼 전기의 고마움을 깨닫게 해준다. 다음 날 눈을 뜨자마자 식물들에게 물을 준다. 물을 줄 때도 원칙이 있다. 햇살이 강한 한낮에 물을 주면 잎이 타기에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에 충분히 물을 준다. 성실히 살아온 부부의 손끝에서 황홀이 피어난 결실이다. 전기 없는 산골이라고 마냥 힘들기만 한 건 아니다. 그지? 안녕. 제비처럼 이렇게 너무도 이상. 숲속의 흙집에 털을 잡은 아기새. 몰라요. 네,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냥 좀 분양만 해줬어요, 지금. 걔네들하고 우리하고 비슷한데 똑같이 이렇게 서로 이러고 똑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어. 쟤들도 얼음 땡 하고 있어. 안 움직여. 그래, 안 움직이고 혼자가 나고 있어. 우리도 가만히 있어보자, 어떻게나. 애미 여기 있어, 지금. 여기서 딱 보고 있더라. 이런 맛에 전기 없는 산골살이 아직은 버틸만하다. 그날이 돌아왔다. 가십시다. 아무리 바빠도 건너뛸 수 없다. 아, 저희 오늘 생필품이랑 필요한 거 좀 사러 시장 나가야 돼요. 불편해 사실은. 산골 외딴집이지만 문단속을 단단히 하고 집을 나선다. 인근에 장이 없어 30분 거리 태백까지 가야 한다. 과거 중속 광산이었던 이 골짜기는 유난히 돌이 많다. 안에서는 라디오 주파수도 안 잡혀요. 그래서 차를 타면 유일하게 켜는 거예요. 문명을 만끽하며 산 중턱까지 내려오면 일단 정지다. 조수. 네. 조수의 임무는 임도를 가로막은 차단기를 여는 일. 사람들의 발길을 통제하는 구규림 입산 금지 구역에 사는 부부는 이 길을 오갈 때마다 매번 차단기를 열고 닫는다. 시원하게 뻗은 자동차 전용 도로. 조용하죠. 쿨렁쿨렁 안 하고. 그래도 산길이 더 좋아요.
전기가 없어 냉장고를 못 쓰니 2, 3일에 한 번씩 장을 보러 나온다. 부부의 장보기 기준은 정해져 있다. 당근은 우리가 안 키우니까 당근 한 개, 오른자동 네. 키우지 않는 채소나 저장이 쉬운 인스턴트 식품을 주로 산다. 저장식품이 없으면은 저희가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게 섞이면 저희가 좀 시간을 많이 이렇게 자주 안 나와도 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겨울에는 물이 안 나오니까 끓여 먹는 거는 설거지도 해야 되잖아요. 물이 또 왜 안 나와요? 겨울 얼어버리고 얼어서요. 식수가 얼고 설거지 할 수 없어서 이제 물 얼음 깨다가 쓰거든요. 겨울에 12월 달, 12월 달 쌀 같은 경우에는 6개월치 저장을 해요. 그렇게. 덕분에 도시에서보다 라면을 더 먹는 것 같다. 이게 한 방에 먹기는 이게 좋아. 딱이고. 그럼 이걸로 이거는- 갈까? 이건 너무 많지 양이. 근데 옛날 맛을 먹고 싶다며. 내가 조금 포기하지 마. 중량도 중요한 기준이다. 도시에서와 달리 소량을 선호한다. 1인 가구 있는 것처럼 저희도 딱 한 번 먹고 말아야 되는 그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서울에 있을 때는 마트 다니면은 1+1을 주로 많이 보거든요. 여기 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우리의 양을 찾는 거예요. 많아도 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근 재래시장도 찾았다. 이거 한 잔만. 마트에 열무가 다 팔렸다. 이거는 키우면 양이 많아지는데 보관을 못하니까 이거는 사서 먹는 게 더 경제적이잖아요. 냉장고를 못 쓰니 장보기도 초스피드로 끝난다. 이번엔 발전기에 넣을 기름을 사러 주유소에 왔다. 그때는 못 모르겠을 때는 일주일에도 뭐 한 3통 정도 모자라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1, 2주도 가기도 해요. 기름이 없으면 전구마저 못 켜니 항상 미리미리 준비해둔다. 쓰레기 봉투 산다는 걸 까먹었네. 다음에 사야 되겠다. 아이스크림 선택 유일한 사치품이에요 저희. 이런 소소한 것 하나도 감사한 산골살이다. 장보고 돌아오는 길. 다시 산길을 달려 해발 650m 고지에 오른다. 생필품 몇 개 사는데 꼬박 한나절이 걸렸다. 산골에 들어오기 전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아, 기름은 원래 이렇게 여기 안에다 두세요? 네, 이거 화기니까. 그 제가 성격이 못된 게 쓰던 건 앞쪽, 새로운 건 안쪽. 제가 이렇게 맞잡들고 살아요. 사는 곳은 변해도 성격은 변하지 않는 모양이다. 저기 있어. 딱 보지 말고. 엄마 젓가락 장봐온 물건은 바로바로 정리한다. 집 가장 안쪽에 자리한 창고방. 낮에는 일하느라 바쁘고 밤에는 전기가 없어 이삿짐을 여태 다 풀지 못했다. 쓸모없는 선풍기. 쓸모없는 선풍기. 전기 없는 사람 전기밥솥. 전기밥솥은 발전기를 쓰니까 순간 얘가 밥이 되면 이렇게 전력을 많이 땡겨 쓰나 봐요. 그러니까 내려가 버려. 가부하가 걸려서 꼭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이길. 바람이죠. 바람. 청소기. 뭐해? 왜? 어떻게 됐는지. 살이 나나 궁금하다. 이거? 산골에 들어온 후 햇빛을 못 본 전자제품들. 세팅해놨다 그대로 다시 빼갖고.
개중엔 윤교 씨가 현숙 씨를 위해 사준 새 컴퓨터와 모니터 세트도 있다. 뭐하러 이걸 꺼내보고 있었어, 그래. 동네바가 같이. 우리 여기서 제일 쓸모없는 게 선풍기인데. 오븐은 전기 오븐 여기 다. 아니. 오븐은 쓸 일이 있는데 여기는 뭐 아무리 덥다 그런들 우리가 쓸 일이 없잖아. 진짜 더더욱이나 쓸모없네 여기는. 우리 저 밑에다가 내려다 놓을까? 정녕 꼭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이 되길 바란다. 아빠 이거 봐. 이거 통화하는 지역을 벗어났습니다가 무슨 뜻이냐고. 선파가 안 된다는 얘기. 전파가 왜? 아버님 전화 왔는데 아니 저기 전화하신 분이 못 받았나 본데 이렇게 뜨는데 통화 가는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왜 그래? 봐봐. 안 되네. 왜 그래? 아, 우리 가끔가다 또 이러니까 이것도 문제야. 안 되면 얘기해. 왜? 휴대전화가 되는 구역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현숙 씨. 엄마 찾아 산만리가 아니라 전파 찾아 산만리다. 돼요. 여기. 아 여긴 또 돼요? 아니 이거 통화 못 하는 줄 알았네. 아, 지금 출근 퇴근하는 길. 아, 워낙 오지다 보니 통신사도 한 곳만 전파를 잡는다. 위급한 상황에 참 난감한 거예요. 만일의 경우 누가 아픈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운전을 못해요. 안 하고 있는데 저만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아파봐요. 전화도 안 되고 그러면은 운전도 못하고 못 나가는 거예요, 상황이. 충전 꽝. 핸드폰 배터리 삐리릭. 알겠습니다, 많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휴대전화 배터리는 항상 충전시켜 놔야 한다. 그렇다고 발전기를 돌리면 비용이 드니 소형 태양전지를 쓴다. 집에서도 태양열 발전기를 쓰면 좋으련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겨울에는 아침에 해가 뜨는데 10시 반인가 11시쯤 돼야지 저희가 해를 좀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1시 정도 되면 저 산 빛 저 뒤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산 그림자가 한 2-3시간 또 가려요. 그러니까 일조량이 도저히 나오지도 않고 힘들어요, 그거는. 전기도 없고 전파도 잘 안 잡히는 이런 산골. 부부는 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을 인생 산막의 무대로 선택했을까? 찾다가 이제 여기 이곳을 저희가 제일 마음에 들고 그래서 환경도 그렇고 하는 꽃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좀 추워서 그게 흠인데 눈 많이 안 오고 안 추운 지역이라고 말하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가서 그 현지라고 아 겨울에 여기 추워요. 눈 많이 와요. 다 똑같은 말씀들은 하세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했던가. 이런 고난을 예상하고도 여기 왔으니 부족한 만큼 다른 데서 채우는 지혜를 알게 됐나 보다. 저희 빨래는 행복합니다. 일곱시 무릎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티셔츠 한 장씩 그렇게 간단한 한겨울에 손빨래를 해야 해도 힘든 줄 모른다. 최대한 세제는 적게 쓰고 이 물이 저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 분들도 사용을 하시거든요. 대부분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깨끗하게 해드리는 게 저희가 예의인 것 같아요.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뿌리를 내려야 하는 삶의 터전이다. 완전 저 전기 때문에 여기를 포기하고 나가는 거 오지 말았어요. 전기 없는 거는 진짜 불편한 거야 하나인 거지 저희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전기 때문에 저희 도전을 포기하고 그러면
저희 인생 자체도 포기해야 되잖아요.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현숙 씨네다. 그런 현숙 씨 부부를 지켜주는 동무들. 오늘따라 소란스럽다. 두 분이 낯설어서 공격당하는 줄 알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얘는 얘가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얘가 온 거고, 카메라도 지금 까마귀가 처음 봤잖아요, 태어나서. 두 분도 낯선지다, 그 카메라도 낯설고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마치 어미를 따라다니듯 현숙 씨 곁을 떠나지 않는 거위들. 같이 부화가 돼서 같이 이제 온 건데, 둘이는 되게 저렇게 거의 안 떨어지고 24시간 붙어 있어요. 어떻게 거위가 저럴 수가 있어요? 저는 같이 살았잖아요. 제가 제 밥을 주잖아요. 거의 엄마냐? 제가 거의 엄마. 심심하진 않으시겠어요, 진짜? 안 심심합니다. 저 맨날 코미디하고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산중 생활이 어찌 마냥 행복하랴. 하지만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은 도시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에 새살을 돋게 해준다. 오늘 시장에서 사온 열무로 뚝딱 김치를 담근다. 뭐야? 아유, 양념 좀만 줘. 이거 어떻게 짜? 손가락 맛이네. 짜신 거. 약간. 짜? 이제 괜찮아. 익으면 괜찮아? 응. 한번 할게요. 어. 이제 갓 담근 열무김치처럼 산골애와 신혼부부처럼 살아가는 두 사람이다. 며칠 후 산골에 살다 보면 아무리 대비하고 준비해도 돌발 상황이 생긴다. 오늘은 화장실이 문제다. 응? 어디로 갔어? 이 앞으로 나왔나? 아, 골치 아프네. 가끔 여기 냉장고 없으니까 이런 상표 같은 게 떨어져 갖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 항상 여기 이제 고이지 않게끔 물이 흘러도 청소를 안 하면은 이물질이 생기니까 이 건강 같은 건 되게 유의해야 되니까 제가 수시로 여기는 하죠. 이렇게. 다른 건 몰라도 화장실만큼은 꼼꼼한 성격답게 손수 철저히 관리한다. 계곡물이 고이지 않고 24시간 흐르며 친환경 정화시설까지 갖춘 화장실. 윤규 씨의 아이디어와 손재주로 이루어졌다. 나오는데요? 저 위에 막힌 거 아닌가? 물이 안 나오는데요. 전혀 꽝. 잠깐만 기다려봐. 왜 그래 또? 아이고 참. 화장실을 고쳤더니 주방이 말썽이다. 위에 뭐 낙엽이. 산 하나를 넘으니 또 산이 나타났다. 참 미치겠네. 가보자고. 우리 가봐. 어디 주방뿐이랴. 조금 전 손봤던 화장실도 다시 말썽이다. 물 안 나오잖아. 틀어놨는데. 정지가 됐네요.
정지. 그래도 완전히 이렇게 끊기진 않고 쫄쫄쫄 나오긴 하는데 오늘은 콱 막힌 것 같은데요. 가서 뚫어야 되겠다. 가야 돼요. 사람도 사람이지만 꽃을 키우다 보니 단수는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끝에야 분명히. 혹시 아이 그 중간에 끝이라니까. 하루 이틀 이제 경험 아니? 한두 번 해봐? 물이 아직 전혀 안 아이고 출발. 고생이 많소이다. 괜찮습니다. 산속에서. 그지?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사이좋게 상류로 향한다.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세요. 오! 예스 엄청 미끄럽네. 요. 가파른 계곡을 따라 윤교 씨가 직접 설치한 물 파이프다. 여기 있어 봐봐. 물 흘러나 보고 올게. 안 들려요? 흐르면은 소리가 짝짝짝 소리 나는데 안 돼. 이거 300m도 넘는 물 파이프의 어느 부분이 말썽인지 일일이 확인하며 계곡을 거슬러 오른다. 집에서 20여 분 남짓. 드디어 상류에 도착했다. 봐봐. 여기에 흙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꽉 막고 있는 거야 이게. 여기도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어. 윤교 씨 예상대로 파이프 입구가 꽉 막혔다. 비 오고 그러면은 조금씩 물이 많이 내려올 때 이런 자잘한 흙이랑 이런 게 나뭇잎 이런 게 전부 다 여기 이렇게 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달라붙어서 이렇게 이제 여기 물이 내려가니까 돌멩이가 막 이렇게 부딪히면은 이렇게 구멍이 난다고. 일단 파이프 거름망을 새 것으로 갈아준다. 물 안 나와서 당황해갖고 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히 했더니 한 1,4달 걸려서 혼나자 진짜. 사람의 손때를 타지 않는 숲속의 맑은 물을 끌어다 쓰니 종종 이런 일이 생기지만 산골 생활 1년 만에 이런 일 해결하는데 도 같은 부부다. 부유물 같은 게 싹 내려가서 어차피 한번 청소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일부러 흙탕물을 만들어 부유물을 흘려보내자 다시 맑아진 청정 계곡물이 파이프를 타고 산 아래로 흐르기 시작한다. 물소리 나요?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내려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제대로 뚫렸을까? 조급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확인을 한다. 나와요. 나오죠. 너무 좋죠.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주방도 확인해 봐야 한다. 네, 나와요. 전기 없이는 살아도 물 없이는 못 사는 법. 식량 이전에 물이 먼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철을 찾을 때 이 물이 있는 걸 굉장히 신경을 썼거든요. 이게 제 물질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매서 양쪽으로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팔을 끼는 지게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2달 정도는 얼음도 이걸로 해서 여기다가 담아서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계곡에서 계속 떠다 쓰는 거죠. 겨울에 비하면 살기 좋은 산골의 여름이다. 단수 사태로 동분서주한 뒤 한낮에 망중한을 즐긴다. 무강나물이라고 해요. 창가에 메어놓은 커플 해먹이 꼭 휴양지 분위기다. 이건 더 작아 보이네. 작은데 그 비슷하게. 남들은 뭐 바닷가에 가서 뭐 아니면 저런 낚시터 가서 새우를 잡는 데인데 우리는 이렇게 새우를 좀 낚습니다. 늘상 쫓기며 살던 도시에선 상상할 수도 없던 여유로운 한때. 도시에서 30년 살고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해서 또 30년 살면 합하면 60년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불편한 게 많지만 좋은 점도 많은 산골살이다. 희귀한 꽃들로 꽃밭을 만들려는 현숙 씨. 땅을 보고 피잖아요, 지금. 그래서 땅나리. 보기 드문 노랑 땅날이다. 땅나리 이 수술을, 꽃가루를 하늘말라리에다가 수정을 시켜갖고 노란색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지금 그러거든요. 새로운 품종의 꽃을 개발하는 데도 관심이 많아 종자 기능사와 원예 기능사 자격증도 땄다. 제가 품종 등록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러면 제가 외국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저는 외화를 벌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꽃이 피면 여기서 씨앗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뿌리면 이렇게 새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요게 비록 깊은 산골이지만 진기한 꽃들이 만발한 꽃밭을 만들어 사람들이 쉬러 오게 하는 것이 현숙 씨 앞으로의 계획이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산골 마을. 발전기로 외등 하나 겨우 켜고 저녁 준비를 한다. 남편, 오늘 간짜장이야, 짜장이야? 간짜장? 당신 간짜장 좋아하지? 아내 대신 프라이팬을 잡은 윤교 씨. 알고 보면 부엌 일을 곧잘 돕는 남자다. 불이 깜깜하니까 제가 후다다닥 해야 되니까 그 남편 바깥에 있을 때 얼른 해서 저기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는 아들하고 셋이도 잘 했어요. 둘이 먹기엔 어째 양이 많아 보인다. 사장은 제가 워낙 좋아하거든요. 한 번 하면은 서울 같은 데서는 한 3, 4일까지도 먹었어요. 진짜 안 줄이. 그러니까는 양 많이 해서 빨리 먹으려고. 근데 이거는 줄면 얼마 안 돼요. 짜장면은 윤교 씨에게 남다른 의미다. 맨 처음에 데이트할 때는 짜장면 사줬어요. 저한테 한 소리가 뭔 줄 아세요? 짜장면은 결혼할 사람 아니면 같이 먹는 거 아니라는 소리를 했었거든요. 첫 데이트부터 짜장면 드셨어요? 운이 없어. 뭐가 없어서? 맛있겠다. 짜지만 맛있어야 맛있겠다. 되는데. 뭐야? 왜 이래? 당신 기름 넣었어? 기름 봤어? 여긴데? 왜 이래? 잠깐만.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발전기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아니, 켜져 있는데 왜 이러지? 기름 다 있는데.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 왜 그러지? 다시 작동시켜 보는데 왜 그래? 아니, 왜 이러냐, 이게? 지 맘대로 뜨거? 되네. 열이 나네. 날씨가 뜨거워서 그런가? 그런가? 아, 골치 아프네. 아무리 시도해봐도 요지부동. 워낙 꼼꼼한 윤교 씨인지라 관리를 소홀히 하지도 않았는데 답답할 뿐이다. 엔진 오일 가른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는데 뜨거우면 가끔 가다가 경고등 들어와가지고 꺼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할 땐 바로 들어왔거든요. 지금은 상황을 모르겠어요. 안 되면은 여기는 암흑의 세계에 딱 이렇게 돼요. 암흑의 세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천지가 된 산골집. 전기가 없으니 촛불로 대신한다. 아이고, 밥을 어렵게 만들었네. 좋아하는 음식을 차리면 뭐하랴. 제 앞가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는 전기 없는 게 진짜 불편하다 여기도. 발전기라도 들어오면은 그나마 생활이 좀 됐었는데, 야 이게 진짜 웃긴다. 아니 근데 이게 발전기도 그렇고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겠다. 고장도 없이 또 이렇게 오다가 또 이러니까는 야 이거 또 생각을 하게 되네. 자꾸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이 저 LED로 무슨 안테나 세운다고 그거 아니 LED가 아니라 태양광 그 안테나 우리 전화가 잘 안 되니까 안테나 저 찾아본다 그랬지. 그거 얼마나 됐지 지금? 몇 달 됐지. 그런 거지. 아, 내일은 한번 그거 찾아보고 그네들도 한번 별 수 없는. 아니 그렇게 인정하려고만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답답하니까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 자꾸 다른 사람만 이해하려고 그래. 지금 우리도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 할 때까지 좀 해보고 그러게. 어? 자꾸 나 징징거리는 거 싫어. 그렇게 징징거리는 거. 우리가 안내문 받자고 지네들한테 그거 손편지 써갖고 그거를 한 거야? 그것도 아닌데 몇 달 만에 보낸 게 그냥 안내문이야? 우리가 안내문을 몰라서 뭐 그런 건가? 그동안 전기를 드리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다. 밥 먹기 싫어. 그때마다 거절당했던 아프고 막막했던 기억이 한데 터져 나온다. 발전기 나가니까 소금만 나오네. 전기가 없어도 선택한 이곳이지만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후회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답답한 마음에 바람을 쐬러 나온 윤교 씨. 현숙 씨도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온다. 어서 오시오. 아이고. 둘만 살다 보니 갈등이 생겨도 오래가지 않는다. 야 좋다 그지? 응. 근데 불을 켜면 달이 보이나? 보여 보이잖아 여기.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표표히 흐르는 달빛. 근데 진짜 서울에서 보는 달하고 틀려? 여기 달이 너무 틀려. 밝기도 틀리고 느낌도 너무 틀린 것 같아. 전기가 없으니 이런 운치를 즐긴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 우리 잘하면은 더운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럴까? 나는 TV 보고 있고 나는 당신은 이제 당신 나름대로 뭐 하고 동훈이는 동훈이대로 우리 아마 각자 생활했을 거야 그때는. 네? 그렇지. 부족한 게 많아도 산골에선 늘 함께한다. 당신이 고생스럽겠다. 안 고생스러운데? 응? 안 고생스러워. 아이고. 당신이 안 하던 일 하려니 힘들지. 아니 나는 남자니까. 뭐 남자는 사람 아니야. 뭐라 그러면 원래 남자래. 남자는 좀 뭐라 그렇잖아. 그러면 꼭 또 하면은 그리고 남자니까. 남자는 좀 거친 맛이 있어야 되잖아.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고생하면 그냥 막말로 너의 일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좀 그렇지도 않아. 나는 옆에서 볼 때 가끔가다 여기 막 물집 생기고 그런 거 보면은 속상하지. 이거 뭐 이게 뭐야 이게 여자선 이게 이런 거 보면 속상하지. 속상 안 해도 된다. 어떨 때는 2개도 생기고 어떨 때는 3개도 생기는데. 나만 그러나? 그래도 일꾼은 당신이고 난 머슴이니까. 3년만 일꾼하고 3년만 벗으면 그래 그것도 괜찮네. 그 후로는 좀 양반 쪽으로 한번 가볼까? 에휴, 되겠지. 실현이 될까 그게? 돼야지. 하늘과 땅 사이, 이상과 현실 그 중간 어디쯤에 부부가 있다. 오늘도 어김없이 꽃을 가꾸는 현숙 씨.
꽃과 함께 은퇴 후 인생을 꾸릴 요량이라 쉬지 않고 꽃밭을 일군다. 수명이 다 했어요. 1년 초라서 뭐 이제 씨는 받아놨다가 내년 봄에 일찍 파종을 해갖고 또 이제 키우면 되거든요. 그럼 꽃을 볼 수 있어요. 수명이 다한 꽃은 퇴출시키고 그 자리에 다른 꽃을 심을 예정이다. 꽃을 키우며 인생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됐다. 얘네들한테 배우는 거 진짜 많거든요. 꽃도 꽃 노릇을 해야 꽃인 거예요. 피는 철에 펴야지, 제대로 펴야지 대접을 받고, 사람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있어야 할 때 아니면 있어야 할 자리, 꼭 필요할 곳에 있어야지. 안 그러면 꽃도 잡초고 사람도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꽃이나 사람이나 제대로 대접을 받으려면 꼭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걸 새삼 깨달으며 받아들이는 중이다. 그날 오후 산을 내려가는 부부. 어디를 가든 꼭 붙어 다니는 두 사람이다. 야채 트럭 만나러요. 야채 트럭.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 내려오면 비로소 사람 사는 동네와 맞닿는다. 나와 계시네, 사모님. 차 기다리시나 보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나와 계셨네. 거예요? 차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개인가? 외지에서 온 부부를 살뜰히 챙겨주는 이장님네. 있는 거 피가쳐 다 잡았어. 근방에 채소 트럭이 온다는 정보도 이장님네가 알려줬다. 헌데 약속한 시간이 훌쩍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다. 5시나 뭐 좀 지나면 온다고 그랬는데 5시 조금이 아니라 지금 6시 거반 다 된 것 같은데요. 근데도 안 보이네. 오늘 안에 올래나. 참나. 서울 같으면 이렇게 약속 정하면 그 시간에 오고 뭐 딱딱 어디에 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딱 사오면 시간 낭비를 안 하잖아요. 오는 것 같은데. 1시간 정도 늦은 채소 트럭. 매사 빡빡한 도시와 달리 시골의 시간은 여유롭고 느리게 흐른다. 막걸리도 있나 보다. 막걸리. 그래? 오호. 무 있어요, 사장님? 무 아까 하나 빼놓고.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채소 트럭. 노인들이 많은 산간 벽지를 다니며 채소를 판다. 시장보다 이게 더 재밌죠? 서울 내기 부부에겐 마냥 신기한 풍경이다. 내가 먹어보고 아침에 이걸 가져왔어요. 딱딱한 거죠? 아침에 그 하나 빈 건 내가 맛을 보느라고 이래 하나 그냥 먹어보고 맛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가져온 거예요. 왜 복숭아사니? 언제 올라오신다고요? 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올라오실 때 전화 드리면 몇 시 정도 오신다고 지금처럼? 네,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예, 고맙습니다. 되게 필요해, 이런 게. 응? 잘 됐네. 고맙습니다. 말랑한 건 당신. 복숭아 한 박스를 반뚝 떼더니 뭘 하려는 걸까? 미리는 되는 게 아니야. 이거 누가 먹어? 우리 다. 아니, 우리 세면 돼. 살면 되는 거 아는데. 많잖아, 친구가. 아니, 여기 많이 있어요. 15개나 남았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화. 네, 고맙습니다. 네, 내려가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외지에서 온 지 1년밖에 안 됐어도 스스럼 없는 현숙 씨 내가 기특해 이것저것 챙겨주게 되는 이장님네다. 올라가겠습니다. 너 많이 산건 아니야. 아이고.
한사코 마다하는 이장님 댁에 복숭아를 남기고 산으로 돌아간다. 차 타고 일부러 나가서 콩나물 사기는 너무 경비도 많이 들고 그렇죠. 트럭에서 이용하면 날짜 맞춰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채소도 싱싱하고 경비도 절약되니 일석이조다. 전기가 없다 보니 찬장으로 쓰는 냉장고. 보관할 데가 없어 양 조절도 필수다. 무 사온 거, 생채하는 거, 요거는 익어서 먹어도 괜찮거든요. 김치같이 담그는 거니까. 다른 건 몰라도 매끼 음식을 새로 해야 한다는 건 주부로서 힘든 일이다. 그 시간 꽃씨를 뿌릴 털을 만드는 윤교 씨. 안 되는 건가요? 여기 말뚝이 안 받치네요. 돌덩어리잖아요. 전부 다 돌이라 흙이 1이고 돌이 2예요. 3분의 2는 돌. 윤교 씨가 척박한 산골에 털을 잡은 건 아름다운 꽃밭을 일궈 사람들을 쉬러 오게 하고 싶어서지만 그때까지 수입이 없다시피 한데 어쩌려는 것일까. 까먹고 있는 거지만 그게 전부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를 하기 위해서 내놓는 거죠, 자꾸. 그래서 어느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를 지금 향해서 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양반 말대로 투자 개념도 되고. 서울에 있으면 이 돈이 그대로 있어요? 더 빨리 없어지지. 거기는 여기보다 더 저희 빠르죠. 영락 없는 뒷방 늙은이지. 나름 3년을 버틸 계산을 가지고 산으로 들어온 셈이다. 이장님 오셨네요? 이장님 오셨어 벌써? 그럼 뭐 하는 거야? 예? 들어오셔요. 여기 더운데요, 아빠? 우선 바깥에 잠깐. 이장님 부인까지 오신 이유 알만도 한데 수박 물속에다 넣어놓을게. 복숭아를 받으시고 더 큰 걸 주고 싶어 오신 것 같다. 손님이 오시니 저녁을 짓다 말고 현숙 씨도 바빠졌다.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정성껏 기른 꽃을 딴다. 꽃봉오리만 따는 것을 보니 꽃다발을 만들 요량은 아닌 것 같은데 손님에게 대접할 산골 밥상을 특별하게 차리고픈 현숙 씨다. 그 사이 이장님 내외와 시간을 보내는 남편 윤교 씨. 언제까지 비가 안 오니 큰일이야, 큰일. 아유. 뭐 8월 중순까지는 비 안 온다고 일기예보 하는 거 같아요. 큰일이야, 큰일, 큰일. 이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은 이장님은 마을에 대해 모르는 것이 거의 없는 토박이다. 이 안에도 사람 많이 살았어, 이제. 겨우도 있었고. 이 외에도 뭐 한 집, 두 집, 세 집 있었나, 여기. 지금은 윤교 씨네 뿐이다. 처음에 와서 지금 뭐 맹목적으로 하니까 며칠 있다 가겠지, 그랬지만. 그러면 이 양반들이 한 1년 이제 거기 다 돼가는. 딴 데 가서 뭐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었으면 뭐 생활권이 안 되네. 이거 해가지고 뭐 생활 되겠어, 이까지. 부부의 포부와 달리 지켜보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다. 멈추었던 발전기가 복구됐나 보다. 갑작스런 손님의 발등에 불 떨어진 현숙 씨. 음식을 저장할 냉장고가 없다 보니 평소엔 식자료가 넉넉지 않은 편인데 다행히 오늘은 채소 트럭 덕을 본다. 왜 웃으세요? 손님이 와서 이렇게 허둥대 본 지가 언젠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랜만에 맞는 손님에게 대접할 음식은
꽃 비빔밥. 평범한 요리는 아니잖아요. 몰라요. 또 드셔보셨을 수도 있어요. 하도 잘 다니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죠. 현숙 씨 내기에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다. 난 입을 크게 만든 한편 초조한 얼굴의 윤교 씨. 저번에 하나 지금. 응? 가져간다 그럼? 아니 나 아직 안 됐지. 계란 노른자 넣어? 놓지 마. 어? 네. 빨리 해야 돼 지금 스님이랑. 마음이 급해진 현숙 씨. 꽃 비빔밥. 냉장고가 없다 보니 모든 비빔밥 재료를 일일이 만들어야 해서 본의 아니게 손님을 기다리게 했다. 형 엄마 대목 불러. 아니 시간 오신 지가 좀 됐으니까 네. 남편은 지금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됐어? 이거 먼저 나가면 돼? 전기가 없는 생활에 많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전기가 없는 불편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꽃비빔밥, 꽃비빔밥. 꽃비빔밥. 이 도라지 꽃도 먹는가? 먹지. 도라지 꽃도. 어? 도라지도 먹어. 아, 이 도라지 꽃이 먹는다고? 응. 그거 뭐 좋아? 뭐가 더? 이게 뭐야? 뭐 꽃이 들었네? 꽃이? 이거 뭔 꽃이야? 그래 맛이 저거는구나? 이상한 맛이 나는구나. 처음 보는 음식에 눈을 떼지 못하는 이장님 부부. 이 꽃 여기 안 보이던데? 이 먹고 죽는 거 아니야 물어봐. 여기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네, 되게 원추리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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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에는 이거 원추리꽃 먹고 팔고 그러려고 대단히로 재배라. 근데 저 지금 떨고 있어요, 이장님. 왜? 떨고 있어. 많이 떨고 있어. 사모님 언태훈 효솜씨가 좋으셔갖고. 아닌데요. 우리는 이렇게 할 줄 모르는데요.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죠 저희. 나 새끼 잘 먹겠어. 아니 도라지 꽃은 여기서 안 먹는데 이 도라지 꽃도 도라지를 먹는 거는 꽃도 다 먹거든요. 밑에 먹는 거요? 네, 네. 근데 원추리는 뿌리는 안 먹어요. 뿌리는 독이 있어서. 괜찮아? 평생 농사를 지으신 이장님도 처음 먹는다는 꽃들. 아직 저녁 드시고 내려가세요, 사모님. 그럼 저녁 이게 바로 또 배고. 호기심 반, 신기한 반으로 꽃 비빔밥을 맛보시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좀 먹어보네. 드셔보니까 근데 어떠세요? 맛있다니까. 도라지 꽃이 여기서 안 먹나 이거? 이거. 뭐? 네 아줌마는 뿌리 먹는 거 다 먹는다 이제. 땀 많이 흘려갖고 진짜 머슴이네. 아내와 손님 사이에서 진땀을 흘린 윤교 씨도 눈으로 먹고 향기로 먹는 꽃 비빔밥을 즐긴다. 오랜만에 두런두런 사람 소리 나는 산골집이다. 감사합니다. 외지인도 넉넉히 품어주시는 이장님 내외가 집에 가실 시간이다. 들어가셔요. 조심히 내려가세요. 천천히 가셔요. 가슴 쓸어내리는 소리 들리지? 옆에서도 들렸어. 사람 사는 집이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더 이제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죠. 이 산골에까지 이 시간 늦은 시간에 이렇게 와주시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진 않아요. 저희가 얻어먹기만 하고 드리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러지 뭐. 저희도 조금 있으면 이제 드릴 수 있는 뭐가 생기겠죠? 수고했어. 부부의 긴 하루가 이렇게 저문다. 하늘이 심상치 않더니 산골집에 빗방울이 떨어진다.
빗소리에 놀라 문 밖에 나온 현숙 씨. 날이 좋으나 구주나 할 일이 많다. 비 오면 바빠요. 치워야 할 거 물 혹시 비가 많이 쏟아지면 물 터야 되거든요. 이거 비설거지라 그래요. 비 오기 전이나 비 오고 난 후에 하는 걸 비설거지라 그래요. 요즘에 엄청 가물죠. 고맙게도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물 시정 안 들어서 너무 좋고요. 일단 제 일이 줄어들었고요. 내일 아침 되면 더 싱싱해질 거예요. 비가 오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윤교 씨. 공사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낙석이 좀 생기고 저번에 한번 산이 무너져가지고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뭔 소리 나고 그러면은 한 번씩 올라와 봐요. 별탈 없을까? 난리 났네 여기. 넘어가도 괜찮아? 아, 이 돼지가 파먹었네. 이거 봐봐.